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9주차 7월 17일에서 7월 23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공격으로 자신의 무능을 덮으려 극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동원한 이재명 공격에 대응하느라 지금 매우 바쁜 상황이죠. 정치와 정당 개혁에 소극 중입니다. 야당으로서 정치적, 정책적 대응도 미진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행정부의 시행령 중심주의로 상권 분립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장관 인사 청문회 기능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으면 그냥 대통령이 한 번 더 국회에 제기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는 막무가내 식으로 인사검증 이것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출마, 임명 전제 조건으로 재산 상한선을 둬야 할 것입니다. 코인을 투자했느니, 주식을 투자했느니, 투기를 했느니, 부동산을 투기했느니, 이걸 따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든지 간에 국회의원 장관이 되고자 한다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가지려 하지 말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싶다면 부는 재산은 국고에 헌납하라. 그렇게 법으로 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혐의로 중형을 받아야 할 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법관, 이번에 임명된 권정준 대법관의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으면서 엄청난 이 변호사로서 60세건의 그 수임료를 받아 챙겼고, 국가공무원법, 서울대 교수 국가공무원이죠.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는 할 수가 없는데 18억 원이나 받아 챙겼다고 하는 것은 관련 법, 거기다 뭐 탈세 혐의까지 엄청나게 많은 범죄 행위자입니다. 사실은 구속되어야 할 사람이 지금 대법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정 사상 이념 정파를 넘어 친일 세력까지 독립유공자로 만들려는 역사 왜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그동안의 재벌 부자 감세가 끊임없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상속세, 법인세 감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의 사적 불평등이 증가할 것입니다. 고리대금을 통한 금융수탈과 금융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 전략 산업단지 이러면 여러 가지 변해왔습니다만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이번에는 전략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농지 감소, 환경 파괴를 통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세제 등 혜택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몇 년 하다가 땅값이 오른 부동산으로 기업에서의 이윤보다 훨씬 더 많은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또 식량 생산의 기지인 농지가 줄어드는 결과만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을 근거로 제기한 엘리엇 중재 판정에 대해서 1,300억 물어줘야 하는데 국가가 법무가 불법 소송을 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현재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수사팀이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었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엘리엇이 이걸 알고 중재 판정을 요구했고 그 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본질은 결국 한미 FTA로부터 출발합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을 용인한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된 것이죠. 자본가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입었다. 그 손해가 그 나라 정부 때문이다. 그럼 그 손해를
그 정부가 물어줘야 되는 정말 이 자본의 폭력, 자본이 국가 권력부터 위에 서는 것이 자유무역 협정이죠. 한미 FTA. 그래서 한미 FTA를 뭐 다른 그 이후에 한이후 FTA 등 모든 FTA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한미 FTA를 반대할 때 이 수구보수 자원 언론들이 얼마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 시민사회 또 노동운동단체를 비난했습니까? 결국 한국 정부가 이것을 자본가에게 세계 국제적인 투기자본에게 이 벌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술혁신 통한 신산업 개발로 인해서 산업화 속도와 그에 따른 인력 양성 속도가 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할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 구조와 학교 자체를 혁신해야 합니다. 뭐 교권이 우선이냐, 학생 인권이 우선이냐, 이 논쟁으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원격 진료가 아니라 대면 지역 주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정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더 높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엄과 인격을 지닌 존재입니다. 부모와 국가가 공동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자는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돼야 합니다. 전 이태원 참사에 대한 헌재의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당연히 위헌이고 이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탄핵까지도 기각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재난에 있어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고위층들이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하위 70%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데 이를 40%로 줄이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 비율 세계 1인, OECD 세계 1인 나라에서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20조 원이면 전국민 주치 제도가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원격 의료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대면인 주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캥거루족 4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시급 1만 원 넘지 못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저번 쪽은 업종별 차등화를 하자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많습니다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존비입니다. 세계 최장 시간 노동국가군에 속한 한국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실업기간도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노동자들도 안식년 도입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상습 불법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본과 정권이 헌법을 위반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주의 불법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제로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경찰이 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4대 강보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중시킬 것인지 그 시기에 흐려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도시와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수많은 송전탑을 세우는 방식을 지향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국정원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전쟁을 통한 파괴와 살상을 거친 지배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공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러우 전쟁 중 우크라이나 방문은 미국과 유럽 주도의 반러 전선에 선 것으로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도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가공할 만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미국이 굳이 한반도에 전략 핵 잠수함을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중관계 악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식냉전 질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9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